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리가 매일 있는 이 공간들 있잖아요. 이 공간의 소리가 어떻게 조절되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? 이번 시간에는 건축 음향학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죠. 바로 소리 흡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. 이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질문이에요. 콘서트홀이랑 텅 빈 창고, 둘 다 그냥 넓은 공간인데 소리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? 그 차이가 바로 소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거든요. 그리고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맞습니다. 바로 흡음입니다. 자, 그럼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? 소리의 파동, 그러니까 음파가 벽 같은 곳에 딱 부딪혔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럼 이 음파한테는요, 딱 세 가지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, 바로 이 그림이 그 세 가지 운명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. 한번 보세요. 맨 위에 콘크리트 있죠? 소리가 100만큼 들어오면 무려 98이 다시 튕겨져 나와요. 거의 다 뱉어내는 거죠. 그런데 맨 아래에 있는 흡음재는 어때요? 들어온 소리의 12%만 반사시키고 나머지는 꿀꺽 삼키거나 통과시켜버립니다. 와우, 바로 이 엄청난 차이가 우리가 느끼는 공간의 소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은 이런 스펀지 같은 효과를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? 그냥 이건 소리를 잘 흡수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. 그쵸? 자, 이제 개념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지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그게 바로 흡수 계수라는 겁니다. 기호로는 그리스 문자 알파를 쓰고요.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 재료가 소리를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에 대한 성적표 같은 거예요. 0에서 1까지의 점수를 매기는데 0점이면 소리를 전혀 흡수 못하고 다 튕겨내는 거고요. 1점이면 들어오는 소리를 전부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. 자, 이 0에서 1까지의 점수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여러분, 반짝반짝 광택나는 대리석 바닥 생각나시죠? 소리가 엄청나게 울리잖아요? 이런 게 바로 흡수 계수 0에 가까운 완벽한 반사체입니다. 그럼 반대로 1은 뭘까요? 바로 열린 창문이에요. 창문이 열려 있으면 소리가 들어왔다가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잖아요. 돌아오지 않죠? 그래서 이걸 완벽한 흡수체, 즉 흡수계수 1.0의 예시로 봅니다. 재밌죠? 좋습니다. 그럼 이제 건축가들이 소리를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그들의 도구 상자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?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흡음재가 있는데요. 이 둘을 비교해서 보면 그 특징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. 첫 번째는 솜털 타입, 바로 다공성 흡음재입니다. 말 그대로 구멍이 송송 뚫려 있다는 뜻인데 우리 목소리나 높은 톤의 소리, 그러니까 중고 주파수를 잡는데 아주 탁월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음 포획 장치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. 패널이나 공명 흡음재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름처럼 쿵쿵 울리는 베이스나 기계의 웅웅거리는 소리 같은 특정 저주파수를 저격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애들입니다. 자, 이게 바로 그 솜털 타입, 다공성 흡음재입니다. 왼쪽 그림을 보시면 섬유 같은 것들이 얽혀 있죠? 소리가 이 미세한 틈으로 들어가면서 마찰을 일으키고 결국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사라지는 원리예요. 그 성능이 오른쪽 그래프에 그대로 나타나는데요. 가로축이 소리의 높낮이, 즉 주파수고, 세로축이 흡수율이에요. 보세요. 주파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, 즉 소리가 높아질수록 그래프가 쭉 올라가죠? 그러니까 중음역대와 고음역대 소리를 넓은 범위에 걸쳐서 아주 효과적으로 빨아들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반면에 이건 패널 흡음재입니다. 방금 봤던 거랑 그래프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? 아까 그게 넓은 그물 같았다면 이건 뭐랄까 저격수의 총이나 의사의 메스 같아요.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저주파수 대역에서만 아주 날카롭게 뾰족하게 솟아있죠? 딱 원하는 주파수 하나만 정밀 타격해서 흡수하는 겁니다. 그래서 계속 웅웅거리는 냉장고 소리나 기계음 같은 걸 잡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죠.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 종류의 흡음재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환상의 짝꿍, 협력자에 가깝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높은 소리 잘 잡는 애랑 낮은 소리 잘 잡는 애를 같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모든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.
녹음 스튜디오 같이 정말 정밀한 음향 제어가 필요한 공간에서는 이 둘을 아주 똑똑하게 조합해서 사용합니다. 자, 지금까지는 개별 재료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방 전체, 공간 전체를 한번 볼까요? 벽도 있고 바닥도 있고 천장도 있잖아요. 이 모든 걸 합친 공간의 종합적인 음향 성적은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? 그럴 때 사용하는 개념이 바로 실내 평균 흡수율입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. 이게 그냥 단순 평균이 아니라는 거예요. 면적 가중 평균이라는 건데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방에서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녀석한테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. 당연하겠죠. 축구장만한 콘크리트 벽이랑 손바닥만한 흡음 쿠션이 방 전체 소리에 미치는 영향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. 아, 내가 지금 여기까지 배웠구나 하고 정리하기에 딱 좋죠. 왼쪽을 보시면 공간 전체의 평균 흡수율을 나타내요. 잔향이 풍부한 콘서트홀처럼 라이브한 공간은 평균 흡수율이 낮고요. 반대로 소리가 싹 사라지는 녹음실처럼 데드한 공간은 아주 높죠. 그리고 오른쪽은 카펫이나 유리창 같은 개별 재료들의 성능을 보여주는 거고요.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는 매번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기가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실무에서는 좀 더 간편한 일종의 지름길 같은 지표를 많이 씁니다. 그게 바로 NRC, 소음 감소 계수라는 건데요. 이름처럼 편리하긴 한데 완벽하지는 않은 함정이 좀 있는 지름길입니다. NRC를 계산하는 방법은요,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. 딱 4개의 주파수, 그것도 주로 사람 목소리가 포함되는 250, 500, 1000, 2000Hz에서 흡수율을 재요. 그리고 그냥 그 4개의 숫자의 산술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. 끝이에요. 정말 간단하고 빠르죠?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에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. 이 인용문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데요. 모든 걸 딱 하나의 숫자로 줄여버리니까 편리하긴 한데 그 과정에서 아주 귀중한 정보가 그냥 증발해버린다는 거예요. 특히 어떤 정보가 사라지냐면 바로 125Hz 같은 낮은 주파수 대역, 그러니까 웅웅거리는 소리에 대한 정보가 통째로 사라져버립니다. 자, 이 두꺼운 카펫의 성적표를 보면 그 문제가 확 드러납니다. NRC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4개 주파수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점수들을 받았어요.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 NRC가 0.35가 나왔습니다. 이 숫자만 보면 꽤 흡음이 잘 되겠네 싶죠? 하지만 바로 그 계산에서 빠져버린 125Hz를 보세요. 흡수율이 고작 0.08입니다. 이건 뭐 거의 모든 저음을 그냥 다 튕겨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결론은 이겁니다. NRC라는 숫자 하나만 봐서는 전체 그림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죠. 물론 계략적인 성능을 파악하는 데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. 하지만 쿵 하는 발소리나 우웅거리는 기계음 같은 저주파수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그래서 분명히 방에 두꺼운 카펫을 깔았는데도 왜 이렇게 소리가 우웅거리지? 하는 경험, 바로 이 NRC의 맹점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소리가 공간의 표면과 어떻게 만나고 흡수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아봤는데요. 이제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아마 여러분 주변의 공간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고 또 다르게 들릴 겁니다. 다음에 카페나 식당 아니면 사무실에 가시면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. 이 공간은 소리가 좀 울리네? 벽이 딱딱한 재질인가? 혹은 여기는 대화하기 참 편안하네. 천정에 흡음재를 썼나? 하고요. 여러분의 귀로 직접 공간을 분석해보는 거죠. 아마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.